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찝찝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내부에서 충치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균 수명인 10년 이상을 쓰셨다고 하시면 한 번쯤 제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거를 했을 때 상부에 남아있는 치관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치아가 온전히 남아 있어야지만 다시 씌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또 이제 재치료를 할 때 크라운만 교체를 하지 마시고 과거에 치료했던 재료를 싹 걷어내고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10년 넘게 쓰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할 때 치아가 혹시라도 쪼개져 있는지 아니면 파절이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아프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굉장히 찝찝한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으로 씌운 치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찝찝한 냄새, 뭔가 액체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찝찝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아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뜯어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통증은 없는 거예요. 통증은.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통증이 없는데 이걸 뜯어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불확실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라고 이제 진단을 한 이유는 다른 주변의 치아, 물론 이제 이런 치아들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데 크라운을 씌우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면 안에서 분명히 뭔가를 썩고 있다는 건데, 그런 썩고 있을 만한 게 이 치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크라운 한 이 주변으로 뭔가 갭 같은 게 보이고 익스플로러나 날카로운 기구로 했을 때 이 크라운 주변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신경치료를 한 치아이기 때문에 신경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신경이 없으면 이제 통증도 안 아프겠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없는 신경치료된 치아일수록 통증을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정기 체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뭔가 찝찝한 냄새가 난다거나 환자의 미묘한 그런 감각이,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크라운을 교체해야 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과에서 이야기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치아를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뜯어냈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 후에 이제 재신경치료를 치료할 예정이었는데 치아 내부가 이제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이제 과거에 이제 아말감 같은 걸로 이제 메꿔져 있었고요. 아말감 코어로 메꿔져 있었고, 근데 이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강조를 했어요. 이제 아말감은 여기에 단순히 이제 뭔가를 채워 넣는 작업인데, 이제 레진 코어를 하는 이유는 레진이 치아랑 접착이 되기 때문에 접착한 그 계면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기가 아말감보다는 레진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아말감은 옛날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치아가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쪽 주변에 약간 이렇게 치아가 이제 쪼개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랙까지도 있는 치아니까 환자분께 이거는 못 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자고 하고 치아를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로 환자랑 협의를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를 뽑았는데, 이제 이 뒤쪽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염증을 완전히 긁어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 이 치아를 뽑고 나서 이제 이렇게 치아가 뽑고 나면 이제 치아 뼈가 없겠죠. 그래서 염증도 이제 긁어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밑쪽에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관이 이 뿌리 쪽에 바짝 붙어서 지나가게 되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려면 이게 염증이 완전히 긁어내져야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남아있는 뼈를 이용해, 이게 임플란트가 꼭 이렇게 기울여 심을 필요는 없고 이제 교합 평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씌우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최대한 고정을 남아있는 뼈에다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갖다가 고정을 얻어서 식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뼈 있는 레벨에 비해서
조금 깊게 식립을 하는 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아래쪽 이제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조금 깊게 식립을 해야 이쪽 부분이 너무 뼈 레벨에 저스하게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주변으로 이제 세균이 유입이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서 치주 질환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깊게 식립하는 임플란트를 좋아하는 편이고, 이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음식물이 안 끼게,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낀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최대한 음식물이 안 끼게 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낀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도 생기겠지만 이 앞치아 뒤쪽도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항상 음식물 끼는 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고, 환자분들이 치실을 갖다가 잘 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원래 본인 치아처럼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센터에 맞게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음식물이 안 끼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뭔가 과거에 오래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서 뜯어내게 되면 거의 발치 임플란트로 가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균 수명 한 10년 이상 쓰셨다고 하시면 한번 보철물을 교체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인텍트 하거나 주변에 충치 소견도 없고 너무 깨끗하다고 하면은 2, 30년 쓰셔도 아무 상관없기는 해요. 하지만 경계 부위에 뭔가 충치가 의심이 되고 내면에 뭔가 지저분한 게 의심이 되고 뿌리 끝에 염증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보철물을 한번 교체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된 치아는 절대 내부가 다 썩어도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교체 주기에 맞게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줘야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아마 오래된 보철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그리고 그 보철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시는 분들,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